300년간 프랑스 보르도의 명문가를 지켜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귀한 혈통과 유럽 문명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완고한 귀족이었죠. 하지만 그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낡아빠진 기술 하나가 그의 300년 샤토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난방비 32% 절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말입니다. 저는 앙드레 드 라로슈입니다. 보르도에서 3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샤토 드 라로스의 주인이자 프랑스가 자랑하는 와인 재벌가의 당주죠. 제 혈관에는 루이 14세 시절부터 이어진 순수한 프랑스 귀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관절이 너무 아파. 아내 테레즈의 신음소리가 샤토의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난방이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자랑스럽게 벽난로 옆 앤틱 라디에이터를 가리켰습니다. 테레즈, 이 라디에이터는 1890년도에 제작된 유럽 최고의 난방 시설이야.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사용했던 명품이라고. 하지만 테레즈는 여전히 담요를 꽁꽁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제 아들 알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동양인 여자가 서 있었죠. 아버지, 제 아내 김서연을 소개합니다. 순간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0년 라롯을 가문의 혈통에 동양인의 피가 섞인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연이라는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프랑스어도 제법 유창했죠. 하지만 그게 뭐 대수라는 겁니까? 아무리 교양을 갖췄다 해도 미개한 동양 출신이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에서 왔다고 했나?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군. 제가 무심하게 뱉은 말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랭이 제게 따져들었지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랭,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든 그건 내 자유다. 하지만 이 가문의 전통까지 무시할 순 없어. 테레즈가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급히 테레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혹시 한국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집에는 아주 따뜻한 바닥이 있거든요. 바닥이 따뜻하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개한 동양인들이 땅바닥에서 불이나 떼며 사는 원시적인 방식을 말하는 건가? 우리에게는 300년 전통의 유럽식 난방 시설이 있다고.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 그 따뜻한 바닥이라는 게. 됐어.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게. 테레즈는 프랑스 최고의 의료진이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말고. 저는 손을 내저으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서재에서 와인 한 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테레즈의 신음소리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픈데, 자기야, 진통제 드시겠어요? 아니야, 약에만 의존할 순 없어.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한 번만 한국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제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저희 집 온돌에서 지내시니까. 온돌이 뭐냐? 제가 끼어들자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로 따뜻한 공기가 순환하는 우리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땅바닥에 불이나 지피는 게 무슨 전통이냐? 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테레즈가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앙드레, 나 정말 아픈데 한 번만. 절대 안 된다. 라롯을 가문의 여주인이 그런 미개한 곳에 가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기묘한 예언처럼 말입니다. 저희 샤토 난방비 32%를 절감하고 유럽을 뒤집어 놓을 한국 기술의 등장을. 그 오만한 순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제게 그런 충격적인 예언을 속삭였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미개하다고 여겼던 그 동양의 기술이 300년 샤토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줄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침실에서 들려오는 테레즈의 신음소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파. 자기야, 괜찮아? 저는 서둘러 테레즈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테레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관절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 아내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난방을 최대로 틀어놨는데도 말이죠. 병원에 가봐야겠어. 내일 당장 의사 선생님께. 아니야. 약만 더 먹으면 나아질 거야. 테레즈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300년 가문의 여주인을 이런 식으로 두고 볼 순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죠. 제 어머니도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셨어요. 관절염 때문에 계단도 못 올라가시고. 그래서 한국에 가시면 정말 나아지실 거예요. 온돌이라는 게 관절염에는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또 온돌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죠. 서연 씨, 나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랐어.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난방 시설이 있다고. 굳이 미개한 앙드레. 갑자기 테레즈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말했죠. 미안해, 서연아. 우리 남편이 너무 무례했구나. 괜찮으세요, 어머님.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알랭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서연이가 좋은 제안을 하는 건데. 알랭,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나롯을 가문 300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어. 300년이 뭐 대수예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들과 제가 언성을 높이는 사이 테레즈가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테레즈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재빨리 테레즈를 부축했죠. 괜찮아. 그냥 어지러울 뿐이야. 하지만 테레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죠.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레즈는 침대에서 계속 신음하고 있었고 프랑스 최고라는 의사 선생님들은 더 좋은 진통제를 써보죠라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아버님, 문득 서연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야? 어머님 상태를 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건 의사들이 판단할 일이야. 아버님, 제가 의대를 다녔거든요. 한국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단순히 무식한 동양인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제가 봐도 어머님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에요. 추위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프랑스는 습하고 추워서. 그렇다면 어쩌자는 거야? 한국에 가시면 정말 나아지실 거예요. 온돌은 바닥부터 따뜻하게 데워주거든요.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안 돼. 라롯을 가문의 여주인이 그런 곳에. 바로 그때 복도에서 쾅 소리가 났습니다. 테레즈. 저희는 모두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테레즈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자기야. 서연과 저는 동시에 테레즈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하지만 체온이 너무 낮아요. 서연이 테레즈의 맥을 짚어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아니에요. 지금 당장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때 테레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앙드레. 나 한국에 가고 싶어. 테레즈. 제발. 한 번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미개한 동양의 땅에서 300년? 라롯을 가문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국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테레즈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300년 가문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죠. 좋아. 한국에 가자. 하지만 일주일만이야. 정말요? 아버님.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알랭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곳에서 이상한 음식 먹이거나 이상한 짓 시키면 바로 돌아온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라롯을 가문 당주가 미개한 동양 땅을 밟는다니.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거든요. 며칠 뒤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죠. 이게 한국이라고? 공항이 베르사유 궁전보다 웅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깨끗한 바닥, 그리고 최첨단 시설들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아버님, 어떠세요? 서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항은 제법 괜찮네. 저는 억지로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죠. 제가 알던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자기야, 공기도 깨끗한 것 같아. 테레즈가 휠체어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공항 아니니까 그렇겠지. 저는 여전히 삐딱하게 대답했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서연의 친척이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삼촌 김태준입니다. 아, 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순간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서울이야?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보다 더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도로도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신형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서울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한국이 전쟁으로.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아버님. 택시 기사 아저씨가 한국말로 뭔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통역해줬죠. 기사님이 그러시는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속 성장을 이뤘다고 하세요. 한강의 기적? 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번화가의 불빛들이 생강보다 더 화려했거든요. 테레즈, 보고 있어? 응, 정말 아름다워. 테레즈도 감탄했습니다. 그때 택시가 한강대교를 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양쪽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제 눈에 들어왔죠. 마치 거대한 보석 상자를 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서울의 젖줄이죠.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알던 한국은 분명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였는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건 파리 못지않은 대도시였거든요. 아버님, 곧 저희 동네 도착해요. 서연이 말하는 사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던 그 폐허의 모습은 어디 간 걸까? 택시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들, 환하게 불 켜진 상가들, 그리고 늦은 시간인데도 활기찬 거리의 모습들. 우리도 해낸다는 정신이 도시 전체에 깃든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이 되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혼잣말이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을 이 땅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발전을 이뤄낸 걸까요? 택시가 서연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저는 아직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야, 내려야지. 테레즈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 그래. 저는 택시에서 내렸지만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집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순간 다시 제 안에 편견이 고개를 들었죠. 또 이상한 풍습이군.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집 안에서 제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테레즈의 30년 고통이 단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기적 같은 순간 말입니다. 서연의 집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저는 또다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왜 집 안에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야? 한국 전통이에요, 아버님. 집 안은 신성한 공간이라서. 이상한 풍습이군. 저는 투덜거리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양말만 신고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자기야,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해? 테레즈도 휠체어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바닥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고? 네.
바닥 아래로 따뜻한 공기가 순환해서 집 전체를 데우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테레즈의 반응은 달랐죠. 오, 이 따스함. 테레즈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댔어요. 앙드레, 정말 신기해.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 그냥 바닥 난방일 뿐이야. 저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어머니가 나와서 저희를 맞았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죠. 어서 오세요. 멀리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서연의 어머니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희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테레즈가 미안해하자 서연의 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가족인데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찔렸습니다. 제가 서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던가 싶었거든요. 어머니, 관절이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일단 따뜻한 방에서 쉬세요. 서연의 어머니가 테레즈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테레즈가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테레즈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아, 테레즈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픈 게 사라져. 정말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테레즈가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아파서 비명을 질렀을 텐데 아무런 통증이 없었어요. 자기야, 정말 아프지 않아?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응, 전혀 아프지 않아. 이상해. 테레즈는 바닥에 완전히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30년 만에 이렇게 편하네. 그때 테레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테레즈. 저는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 고통이 정말 사라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테레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온돌은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서 관절염에 특히 효과가 좋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기술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이건 그냥 바닥 난방 아니야? 우리 샤토에도 라디에이터가. 아니에요, 아버님.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데우지만 온돌은 바닥 전체에서 복사열이 나와요.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고요.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원시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앙드레, 우리 집에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테레즈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하지만 샤토는 300년 된 건물이라 불가능하지 않아요. 갑자기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온돌은 건물 구조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다만 전문가가 필요하죠. 전문가? 네. 한국에는 온돌 전문 기술자들이 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테레즈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00년 샤토의 동양 기술을 들여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 테레즈가 바닥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했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앙드레, 내가 이렇게 편한 게 30년 만이야. 제발.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따뜻한 바닥 때문에 더 큰 모욕을 당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모욕이 결국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테레즈는 정말로 많이 나아졌거든요. 온돌에서 지낸 며칠 동안 관절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앙드레, 정말 우리 집에도 온돌을 설치해보면 어떨까? 테레즈,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00년 샤토의 동양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여주었거든요. 아버님, 한국 전통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야? 저는 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갈색 국물에 두부와 파가 떠있는 모습이 영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된장찌개예요. 발효된 콩으로 만든 건강식품이죠. 발효? 그러니까 썩은 콩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아니에요. 발효는 좋은 균이. 됐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냄새를 맡아봤죠. 이게 무슨 썩은 냄새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앙드레. 테레즈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지만 저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창문 좀 열어. 이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미안하지만 이런 음식은 못 먹어. 다른 거 없어? 그때 알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정성껏 만든 건데. 알랭,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서연이가 3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끓인 거예요. 3시간을 끓였든 30시간을 끓였든. 냄새가 이상하면 어쩌라고?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테레즈는 온돌 설치를 계속 얘기했고 알랭은 제가 서연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토 보수 공사 때문에 건축 컨설턴트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드 라로슬님. 저는 프랑스 건축보존협회의 장 피에르입니다. 중년의 프랑스 건축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류 첸입니다. 유럽 건축 컨설팅 회사에서 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것은 중국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거만한 기색이 보였어요. 혹시 샤토에 특별한 개보수 계획이 있으신지요? 장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망설였습니다. 온돌 얘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때 테레즈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온돌이라는 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요. 온돌이라고요? 리우 첸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바닥 난방 시설인데 관절염에 정말 좋다고. 아, 그거 말씀이시군요. 리우 첸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도. 제가 눈살을 찌푸리자 리우 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돌은 사실 중국에서 전해진 기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 것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요. 뭐라고?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테레즈는 정말로 많이 나아졌거든요. 온돌에서 지낸 며칠 동안 관절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앙드레, 정말 우리 집에도 온돌을 설치해보면 어떨까? 테레즈,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00년 샤토의 동양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여주었거든요. 아버님, 한국 전통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야? 저는 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갈색 국물에 두부와 파가 떠있는 모습이 영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된장찌개예요. 발효된 콩으로 만든 건강식품이죠. 발효? 그러니까 썩은 콩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아니에요. 발효는 좋은 균이. 됐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냄새를 맡아봤죠. 이게 무슨 썩은 냄새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앙드레. 테레즈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지만 저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창문 좀 열어. 이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미안하지만 이런 음식은 못 먹어. 다른 거 없어? 그때 알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정성껏 만든 건데. 알랭,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서연이가 3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끓인 거예요. 3시간을 끓였든 30시간을 끓였든. 냄새가 이상하면 어쩌라고?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테레즈는 온돌 설치를 계속 얘기했고 알랭은 제가 서연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토 보수 공사 때문에 건축 컨설턴트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드 라로슬님. 저는 프랑스 건축 보존협회의 장 피에르입니다.
중년의 프랑스 건축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우 첸입니다. 유럽 건축 컨설팅 회사에서 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것은 중국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거만한 기색이 보였어요. 혹시 샤토에 특별한 개보수 계획이 있으신지요? 장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망설였습니다. 온돌 얘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때 테레즈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온돌이라는 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요. 온돌이라고요? 리우 첸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바닥 난방 시설인데 관절염에 정말 좋다고. 아, 그거 말씀이시군요. 리우 첸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도 제가 눈살을 찌푸리자 리우 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돌은 사실 중국에서 전해진 기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 것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요. 뭐라고? 고대 중국의 난방 기술을 조선이 모방한 것이죠. 게다가 아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리우 첸의 말에 저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한국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제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원시적이라고? 네, 그냥 바닥 밑에서 불 때는 거예요.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장 피에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0년 된 샤토에 그런 걸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리우 첸이 거들었습니다. 차라리 현대식 바닥 난방을 설치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온돌 같은 불때기는 비효율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서연이 저를 속인 것 같았거든요. 역시 동양인들답군. 자기들 것인 양 거짓말을 하다니. 라로슬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 믿습니다. 리우 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을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서연 씨, 온돌이 중국 기술이라던데? 아니에요, 아버님. 온돌은 우리 고유 기술이에요. 하지만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서연이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됐어. 온돌 설치는 취소야. 아버님, 300년 가문의 자존심을 더 이상 무너뜨릴 순 없어.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온돌 기술이 곧 프랑스 건축계 전체를 경악시킬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줄 줄은. 그리고 리우 첸이라는 자가 얼마나 치욕적인 몰락을 당하게 될지는 말입니다. 절대 안 된다니까. 저는 화를 내며 서재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지만 테레즈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뒤 다시 관절염이 심해졌거든요. 앙드레. 제발. 아니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에서 온돌 전문가 한 분이 프랑스에 오신다고 해요. 또 그 얘기야?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만나보시기만. 됐다고. 하지만 테레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앙드레, 나 정말 아파. 한 번만 만나보자. 아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뒤 키가 작고 수수한 차림의 한국인 남자가 샤토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60대 정도로 보였는데 어딘지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온돌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리우 첸과 장 피에르가 다시 찾아왔어요. 라로슬님, 혹시 아직도 그 온돌 설치를 고려하고 계신 건 아니죠? 사실은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에서 오신 온돌 전문가십니다. 서연이 김 사장님을 소개했습니다. 리우 첸이 김 사장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이런 시골 아저씨가 전문가라고요? 300년 샤토를 망가뜨릴 셈입니까? 그 말에 김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골 아저씨라고 하셨나요? 김 사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아닙니까? 온돌이라는 건 그냥 바닥 밑에서 불 때는 원시적인 방법 아닙니까? 리우 첸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 사장님이 가방에서 도면을 꺼냈어요. 이걸 한번 보시죠. 정교한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복잡한 배관 구조와 열순환 시스템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장 피에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온돌의 현대적 설계도입니다. 단순히 불 때는 게 아니라 정밀한 열역학을 적용한 난방 시스템이죠. 김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과학적이었거든요. 하지만 300년 된 건물에 이런 걸 설치하는 건 불가능하죠. 리우 첸이 여전히 불신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김 사장님이 씩 웃었습니다. 제가 70년대에 새마을 정신으로 온 나라를 다니며 온도를 설치했을 때 불가능한 곳은 없었습니다. 새마을 정신. 네, 하면 된다는 정신이죠. 김 사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고 자재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복잡한 샤토 구조에서는 장 피에르가 말을 이었지만 김 사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가 직접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샤토 곳곳을 다니며 벽과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줄자와 수평기를 꺼내 정확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기존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설치하는 게 핵심이죠. 김 사장님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공사를 과연? 리우 첸이 계속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복잡하다고 하셨나요? 김 사장님이 다시 웃었습니다. 저희는 70년대에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해냈습니다. 산골짜기 움막에서부터 서울 한복판 아파트까지 말이죠. 70년대요? 저도 모르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 운동할 때 말입니다. 전 국민이 잘 살아보자고 뛰어다녔던 시절이죠.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기술도 장비도 부족했지만 정신력만큼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저는 김 사장님의 말을 들으며 뭔가 뭉클했습니다. 60년대 프랑스에서도 그런 정신으로 전후 복구를 해냈던 기억이 났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정말입니까? 김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샤토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즉시 중단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리우 첸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라로슬님, 정말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원시적인 기술로는. 그때 김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시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아시나요? 그야. 뭐. 리우 첸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수수한 한국인 아저씨가 곧 프랑스 건축 전문가들을 완전히 굴복시켜 버릴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걸. 그리고 리우 첸의 거만함이 산산조각 날 충격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사장님의 온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김 사장님은 혼자 온 게 아니었거든요. 소개합니다. 제 팀원들입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 3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4공에 5공대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돌 설치는 팀워크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실수하면 전체가 망가지거든요. 김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첫째 날, 김 사장님 팀은 샤토 바닥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와, 이런 장비까지. 리우 첸이 감탄했어요. 김 사장님이 가져온 건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였거든요. 바닥의 온도 분포를 정확히 파악해야 효율적인 온도를 설치할 수 있어요. 김 사장님이 카메라를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과학적이군요. 장 피에르도 인정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리우 첸은 여전히 삐딱했습니다. 겉보기만 그럴듯하죠. 막상 설치해보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배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사장님 팀의 움직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것처럼 척척 맞아떨어졌거든요. 파이프는 여기서 10cm 간격으로. 네, 사장님. 온도 센서는 이쪽에. 알겠습니다. 저는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셋째 날, 드디어 리우 첸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 배관 위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김 사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샤토의 기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리우 첸이 설계도를 펼치며 지적했어요. 혹시 구조역학을 공부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 사장님이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건축 전문가니까요. 그렇다면 이 계산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김 사장님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복잡한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이게 뭡니까? 리우 첸이 당황했습니다. 구조 안전성 분석 결과입니다. 현재 배관 위치에서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은 기준치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김 사장님의 설명에 리우 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건 온도 분포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에 3차원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샤토 전체의 온도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빨간색이 가장 따뜻한 부분이고 파란색이 차가운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온도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죠. 저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정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시골 아저씨였다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어디서? 리우 첸이 떨어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겁니다. 온돌 설계 전용 소프트웨어죠. 온돌 전용이라고요? 네. 온돌은 한국 고유 기술이다 보니 해외 소프트웨어로는 제대로 설계할 수가 없어요. 김 사장님의 말에 리우 첸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넷째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급히 뛰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배관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생겼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봐요. 제가 뭘 했습니까? 리우 첸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로는 역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김 사장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누수라고 하셨나요? 네. 물이 새고 있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김 사장님이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씩 웃었어요. 이건 누수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리우 첸이 황당해했습니다. 압력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물을 흘려서 배관의 밀폐성을 확인하는 거죠. 압력 테스트요? 네. 온돌은 배관 내부의 압력이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세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김 사장님이 압력계를 가리켰습니다. 보시죠. 압력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압력계 바늘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밀폐성 검사 결과입니다. 김 사장님이 또 다른 장비를 보여줬습니다. 오차가 1mm 미만입니다. 유럽 기준보다 10배 정밀해요. 그 순간 리우 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1mm 미만이라고요? 네. 한국 온돌 기술의 표준입니다. 김 사장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술이 유럽보다 더 정밀했다니. 다섯째 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이 온돌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테레즈가 감탄했어요. 정말 따뜻해져요. 저도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정말로 고르게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온도 분포를 확인해 보죠. 김 사장님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온도 편차가 0.5도 이하네요. 0.5도요? 리우 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김 사장님이 에너지 측정기를 꺼냈어요. 기존 라디에이터 대비 에너지 효율이 32% 향상되었습니다. 32%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난방비가 32% 절약됩니다. 김 사장님의 발표에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특히 리우 첸은 완전히 기가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직 믿기지 않으시나요? 김 사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 사장님이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온도, 압력, 에너지 효율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원시적인 불떼기라고 하셨죠? 김 사장님의 말에 리우 첸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70년대 새마을 정신으로 만들어낸 한국 기술입니다. 그 순간 리우 첸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말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샤토를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곧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평생 갖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감동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온돌 설치가 완료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자기야, 잠 안 와? 테레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테레즈, 너는 어때? 정말 괜찮아? 응. 30년 만에 이렇게 편해. 테레즈는 바닥에 누워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관절이 전혀 아프지 않아. 마법 같아.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사장님이 최종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라로슬님, 이게 어젯밤 데이터입니다. 상세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적혀 있었어요. 난방 효율이 정말 32% 향상되었네요. 저는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더욱 놀라운 결과인데요. 김 사장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관절염에는 습도가 매우 중요거든요. 정말로 그랬어요. 샤토 안의 공기가 전에 없이 쾌적했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인사하자 김 사장님이 씩 웃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300년 된 프랑스 샤토의 온도를 설치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꿈이었다고요? 네. 우리 기술이 세계 어디서나 통용된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김 사장님의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알랭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프랑스 건축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건축협회? 네. 우리 샤토 온돌 설치 소식을 듣고 긴급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단이라니? 온돌 기술을 공식 연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알랭의 말에 김 사장님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그뿐만 아니에요. 유럽건축기술위원회에서도 온도를 유럽 표준 난방 기술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동양의 기술이 유럽 전체를 움직이다니. 오후에 정말로 프랑스 건축협회 조사단이 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수석 연구원이 온돌 시설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정밀한 시공은 처음 봅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조사단원들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놀라워요. 32% 절감이라니. 습도 조절 기능도 완벽하고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300년 라로슬 가문의 샤토에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함이 깃들었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말이죠. 저는 서연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기술의 위대함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테레즈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귀족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죠.